이번 시간에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우리가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가장 원천적인 이유이고 목적이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사업장에 취업을 하는 거죠. 공사로 가는 사람 없잖아요.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 있는 사람 근로자 아닙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근로자 아닙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랬을 때 임금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급받는 4대 원칙. 직접 받아야 됩니다. 본인에게 직접. 아니, 아버지가 딸이 취업해 있는데 월급날마다 월급 받으러 오는 거야. 안 됩니다. 설령 그 자식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임금은 절대 대리해서 못 받는다. 노동조합에서 임금 대리실에서 못 받습니다. 뭐 노동조합에서 임금 대신해서 받지 안 된다. 그래서 직접 본인에게 줘야 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한 번에 그 부분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지급할 기일을 정해서 지급해야 되고요. 통화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 그 자동이체를 많이 하죠. 통장, 은행 계좌를 통해서 월 임금이 입금되고 그러는데 이걸 좀 통화로 직접 지급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용되는 수표, 자기압수표, 이건 현금으로 보죠. 현금처럼 이제 실제로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된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압수표가 아닌 가계수표, 약소금 안 됩니다. 현물, 야 해서 어려운데 김치냉장고 좋다. 30% 할인해서 임금으로 너 세대 가져가. 안 된다. 직접 전액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됩니다. 월 1회 이상의 기일을 정해서 임금은 이렇게 4대 원칙을 가지고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임금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뭐냐?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금액. 혹자들은 통상임금 하면 기본급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다. 기본급은 아니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개념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음 파트에서 알아볼 수 있는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뭐 여타의 각종 수당들 산정하는데 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족수당이 가족 하나당 10,000원 안 됩니다. 1인당 10,000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모두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는 모두 가족수당으로 월 20,000원씩 지급한다. 그리고 매월 차량을 주는 거하고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뭐 교통수단조로 뭐 50,000원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 기본급여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죠.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지 않고 돈으로 지급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월 70,000원에 해당하는 중식대를 준다. 이런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균임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평균임금은 어디서 쓰이느냐? 평균임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산정하냐면은 산정사유 발생일 3개월 3개월은 90일 아닙니다. 90일 이거 유념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5일이 산정사유 발생일이다.
그러면 뭐 89일 이게 되겠죠? 5월 29일 이전이 뭐 5월 24일부터 3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4월 23일까지 4월 23일 4일부터 5월 24일까지 그러면 또 앞당겨 보면은 2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2월이 28일밖에 없고 3월이 30일 4월이 31일 3월이 31일 4월이 30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89일이 되고요. 어쩔 때는 때로는 92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뭐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12월 달에 31일까지 있죠. 11월 달에 30일 있죠. 10월 달에 31일 있죠. 그 안에 끼면은 3개월이 92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렇게 산정을 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데요. 그냥 그것만 하지 않고 1년간 지급된 재수당들도 포함됩니다. 이런 상여금, 하계 휴가 수당, 연간으로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연간 기준으로. 이것도 같이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이거는 산정을 왜 하느냐면은, 퇴직금 산정, 그리고 재보상금에 대한 어떤 그 기준, 산정 기초가 되기 때문에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떤 이후에 이제 이런 여타의 어떤 재보상 내지는 급여 지급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휴업수당이라고 있어요. 휴업수당. 휴업수당도 역시 평균임금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휴업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냐?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휴업을 하게 되죠. 휴업을. 아니 IMF에 많이 발생했죠. 회사 물량이 없어. 생산할 게 없어요. 날마다 나가고 죽치고 있으면 뭐돼. 당신들 쉬셔 집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이라고 해갖고 임금 안 주나? 아니다. 이때 역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평균임금 70%.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일도 못해. 생산도 못해. 뭐 근데 임금만 출근도 안 시켰는데 나가는 거냐? 이렇게 주장하겠는데 이러한 물량의 공급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사변 어떤 이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사업주의 귀책 사유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100%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월 통상임금이 100만원이야. 100만원인데 평균임금 70%가 110만원이 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100만원에 70%면 70만원이죠? 근데 상여금이 한 600% 된다. 그러면 이게 100만원 초과예요. 통상임금 100% 초과. 아니 세상에 일을 시켰으면 100만원만 주면 되는데 일도 안 시키는데 110만원씩 또 70% 줘야 되잖아. 평균임금 70%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렇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 100%를 초과할 때는 그냥 이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잘해야겠죠. 노동자들 일 안 시키는데 돈 안 주는 거 억울해하지 말고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노니까 돈 안 주는 거. 그러다가 이제 큰 코 다친 사람이 많이 있었죠. IMF 때. 그냥 일 안 시키면은 돈 안 준다. 그러다가 평균임금 나가다 보니